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제 친구하고 제가 사연 채널 찐팬인데요. 친구가 제 사연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줄 거라고 하네요. 제가 정말 최악의 결혼 생활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남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한번 이혼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했던 남자와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결혼 전 남편은 퇴근 때 항상 회사 앞에서 기다려줬고 혹시라도 늦을 때면 왜 늦는지 꼭 알려주고 제가 힘들까봐 엄청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는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할 거라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고요. 시댁 식구들도 딱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시댁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세상 착하고 자상한 줄만 알았던 남편까지 들어가 있었으니 저 인간들의 본 모습을 알고 난 후 제 실망과 절망감 그리고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반년이 좀 못 됐을 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신혼집에 남편보다 8살이나 나이가 많은 신우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밥 얻어먹고 놀고 자다가 가더라고요. 물론 어쩌다 한 번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데 와서 자기 집처럼 전부 들쑤셔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가버리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이 계속됐다면 어떻게든 참았을 수 있는데 갈수록 오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였어요. 정말 2달도 안 되는 새에 신우이는 저희 집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락거리더라고요. 집이나 가까우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하철로도 1시간 걸리는 거리라면 말 다 한 거죠. 거기다 신우이는 시어머니까지 불러들여서 제 장소까지 뒤지고 서랍에서 제 액세서리에 향수에 온갖 것 다 꺼내서 자기네가 걸고 끼고 뿌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푹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저는 표정이 좋을 리 없죠. 제가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집을 치우면 시어머니는 너는 네 시애미랑 신우 보는 표정이 그게 뭐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티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너 우리 성태 집에 와도 그러고 있는 거 나는 못 봐준다. 뼈 빠지게 돈 벌고 들어온 내 아들 집에서라도 기분 좋아야지. 마누라 표정이 이렇게 죽을 상이면 걔가 어떡했니? 엄마 쟤 봐 올케 표정 완전 썩었어. 쟤는 진짜 어이없다. 올케 아무리 엄마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도 그렇게 대놓고 티를 내야겠어? 왜? 우리가 와 있는 게 껄끄러워?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올케네가 이 중에서 뭐든 제일 신빙이니까 와서 있어보기도 하는 거지. 후지고 물건 안 좋으면 오라고 해도 안 와. 한마디로 우리 집 물건들이 새 거고 마음에 드니까 와서 다 자기네들 것처럼 쓰고 싶다는 걸 그렇게 길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정말이지 진상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쓴다는 걸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시누이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당시 저희 신혼집은 도어락으로 바꾸기 전이어서 열쇠를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한테 열쇠를 달라고 강요해서 그걸 복사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도어락으로 바꾸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꿨는데도 그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였어요. 물론 남편한테서였죠. 아니 자기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 우리만의 공간은 방해받지 말자고 도어락으로 바꾼 건데 꼭 내가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 청소에 정리를 또 해야 되냐고. 그리고 자기 누나 나이가 몇인데 내 물건을 그렇게 탐내. 저번에도 내 새 핸드백 말도 없이 가져가고 이번에 새로 산 화장품도 다 발라보고 에센스 가져간 거 알아? 귀걸이에 목걸이 같은 건 말하기도 지칠 정도야. 정말 자기 왜 그래? 나 진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도어락 비밀번호 다시 바꾸고 이제는 누나랑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말 안 할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화 풀어, 응?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맞추려고 계속 미안하다며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까지 일부러 멀리 가서 사왔어요. 당시에는 남편이라도 저한테 잘했으니 버텼어요. 그런데 그 모습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그렇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얼마간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간 흔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적당히들 하라며 화를 냈다는데 그래서인지 더는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말을 안 한다더군요. 그런데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일요일 아침에 우유와 신문을 꺼내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바로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뛰어 들어와서 소파에 퍼지고 앉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아침 7시 반이었는데 기도 안 차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왜 그러고 서 있어? 우리 일찍부터 왔더니 피곤하다. 커피부터 한 잔씩 내와라. 넌 그 꼬라지가 뭐냐? 집에 있다고 펑 퍼져가지고서는 내 너 평소에 하는 거 보고 이럴 줄 알았다. 밖에 나가서만 깔끔 떨고 다니면 뭐하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언젠가는 네 꼬라지 다 들통나. 평소에 잘해 좀.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일요일이고 아침 7시 반이에요. 이제 일어났으니 당연히 부스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휴일 아침에 말도 없이 오시면 제 입장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요. 옳게는 가족끼리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워? 아니, 우리 오는 게 뭐 그리 호들갑 떨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네. 난 솔직히 내 동생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내가 내 동생하고 동생 와이프 보러도 못 와? 우리 엄마도 그렇지. 자기 자식 보러 온다는데 무슨 미리 연락 어쩌고 그런 말을 다 해? 향수가 됐다.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더니만. 내가 그 꼴이 될 줄은 몰랐어. 그래,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와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아유, 나 참 서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면서 눈물 콧물 찍어내는데 말이 안 통해도 너무 안 통했어요. 그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평소에도 안 하는 국 끓이랴, 밥을 새로 안 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요구하는 반찬 만들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두 사람은 또 제 물건을 전부 들쑤시고는 제가 산 구두를 가지고 서로 신겠다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구두를 양보하는데 대체 제 구두를 왜 시어머니가 선심 쓰듯 양보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시누이 발이 저보다 커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컸어요. 그런데도 시누는 작은 제 구두에 발을 끼워 넣느라 낑낑대더라고요. 형님, 제 건 형님 치수보다 작아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형님 생일 때 하나 사드릴게요. 신발이 치수가 맞아도 뒤꿈치나 앞이 닿으면 불편해서 못 신잖아요. 이건 형님이 가져가셔도 아예 못 신을 것 같은데요. 뭐 갑자기 생각해주는 척하고 그래? 됐어. 그냥 내가 가져가는 게 싫은 거잖아. 내 생일날 구두 사준다고? 지금 내 앞에서 너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냥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이런 건 몇 번 신으면 금방 늘어나서 편하게 신는다고. 라더니 갑자기 저한테 구두를 확 던지면서 야, 됐어. 안 신어.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 가서 과일이나 깎아와. 그렇게 두 사람은 있는 진상 없는 진상 다 피우고 제 혼을 쏙 빼놓은 뒤에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는 저녁에는 잔칫집에 간다며 5시쯤 돌아갔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는 엄마랑 누나한테 왜 말을 똑부러지게 못하는 건데 우리 사생활 좀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일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집 앞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어? 솔직히 소름 끼쳐.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누나랑 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다고 소름 끼치고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 건지. 아니, 솔직히 자기가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잖아. 자기가 이렇게 매사에 신경 곤두서니까 나도 피곤하다 정말.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자기가 이러니까
꼭 나랑 우리 집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평소 저한테 늘 잘하기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진짜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저 인간의 실체를 알아봤어야 됐는데 저한테 잘해줬던 게 있으니 저도 남편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열불이 나는 일이 생긴 건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시누이는 남편하고 8살 차이가 났어요. 저는 남편보다 1살 어리니까 저랑은 9살 차이가 났죠. 시누이는 원래 방송 작가였다는데 30 후반인 나이에 맨날 집에서 놀고 먹더라고요. 내가 원래 되게 잘 나갔는데 어떤 PD가 내가 만든 거 지가 한 것처럼 가로채가버려서 열받아서 간뒀잖아. 내가 진짜 그때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끓는다 끓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시누이는 자기보다 연차가 낮은 작가들한테 일을 떠맡겨 놓고 방송국 가야 되는 날에도 잘 안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기획안 초안만 만들어 놓고 출근도 안 하자 그 밑에 있던 작가들이 같이 머리를 짜내서 그걸 보완했고 담당 PD가 위에 올려서 오케이 받은 후에 시누이를 자르고 바로 아래 있던 작가를 메인으로 올린 거였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잘린 건데 허구한 날 PD가 나쁘다며 욕만 해대고 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안 그래도 한심했던 시누이가 더 마음에 안 들긴 했죠. 그런데 그 시누이가 완전 사고를 쳤더라고요. 예전에는 미니홈피 같은 게 유행했었잖아요. 언젠가 하루는 저희 집에서 제가 미니홈피 하는 걸 유심히 보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로그아웃 하려는데 얼른 제 옆에 오더라고요. 내가 로그아웃하고 내 거 들어갈게. 화장실 가. 전에 없이 상냥하게 굴길래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 그때 제 아이디로 로그아웃을 안 하고 저랑 친구 맺은 홈피를 전부 다 다니고 제 대학 동기부터 회사 동료까지 남자들 홈피 전부 다 들여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쪽지까지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경악했던 건 바로 제 이종사촌 동생한테 접근한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하고 또 한바탕 했어요. 자기 누나 대체 왜 그래?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겪어. 어떻게 나한테는 자기가 로그아웃 한다며 사람 속여서 내보내고 내 아이디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왜 내 홈피를 마음대로 다 보냐고. 자기 말해봐. 이게 내가 유난인 건지 아닌지. 누가 자기 홈피 아이디 속여서 로그아웃 못하게 하고 그걸로 다 들여다보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해봐. 그럼 좋겠어? 좋겠냐고. 아니 그리고 종혁이하고 자기 누나 몇 살 차이인 줄 알아? 12살이야 12살. 우리 종혁이한테 왜 쪽지를 보내고 왜 만나자고 해. 진짜 내가 쪽팔려. 자기 누나 쪽지 때문에 내가 지금 동기들 볼 낯이 없어. 회사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진짜 미안해. 이번 건 할 말이 없다. 나도 누나가 그런 줄 정말 몰랐어. 누나 진짜 언제 철리려고 그러는지 나도 답답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풀어. 응? 종혁이한테도 내가 사과할게. 진짜 내가 이번에는 누나가 뭐라고 해도 단단히 일러줄게. 섭섭하든 말든 나도 신경 안 쓸래. 저는 진짜 사람이 좀 어리게 행동하거나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우이라는 여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지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였어요. 방송국에서 잘렸으면 다른 데라도 취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편하게 먹고 사는 게 몸에 배어서인지 어디를 들어가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번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언젠가는 드라마로 대박을 칠 거라나요. 말 그대로 허세만 잔뜩 남은 실속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남자들한테 관심은 어찌나 많은지 이 남자 저 남자 찔러보고 다니는데 그것도 학벌 괜찮고 연봉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서 속된 말로 작업을 치더라고요. 제 이종사촌 동생한테 한 것만 봐도 그렇고요. 이종사촌 동생인 종혁이한테는 어떻게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혼식장에서 보고 참 인상 깊었는데 우연히 미니홈피를 찾게 되다니 이것도 인연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살그머니 연락을 해봐요.
시간 되면 같이 커피 한잔 해요.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제 손발이 다 오글거리고 미치겠는데 종혁이는 제 시누이라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스토커나 자기를 몰래 지켜보는 사람에 대해 지금처럼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지. 요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듣는 데에서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해 호통을 쳤어요. 누나, 진짜 이럴 거야? 왜 지혜 대학 동기며 회사 동료들한테 쪽지 보내고 종혁이한테는 휴대폰 문자까지 해? 누나 그런 행동이 얼마나 민폐인데 생각 좀 하고 살아. 평소 자기한테 길을 못 펴던 동생이 소리를 쳐서인지 시누이는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절 보고 밖에서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누이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은 빨리 뛰고 막 분노가 일어서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헛소리를 해도 제대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어요. 웬일로 시누이는 저한테 다정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올케, 내가 누누이 말했지. 우리는 가족이라고. 근데 올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형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 저하고 형님은 성태씨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렇게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어떻게 제 아이디로 롤고아웃 한다고 사람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제 아이디로 제 거 다 뒤지고 제 동기들 친구들한테 막 쪽지 보내고 제 이종 사촌 동생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나도 반성하고 있는 점이야. 그냥 난 올케는 어떤 친구들하고 사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했던 것뿐이고 당황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 순순히 제 말을 들어주는 시누이가 좀 이상했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아까 올케도 말했지만 그 이종사촌 동생, 그 동생하고 나 사귀어도 괜찮지? 어차피 올케랑은 외가 쪽 친척인 거고 직접적으로 겹사돈 된다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곧 드라마로 뜰 사람이라고. 그 종혁이 내가 좀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한번 자리 좀 마련해 줄래? 와, 정말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30대 후반이 이제 20대 중반이 된 제 사촌동생을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자가 연상이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도 모르고 괜찮은 남자들은 다 찔러보는 거 제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것만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게다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아무리 한 달이 건너 사촌이어도 어떤 누나가 그런 여자를 자기 동생한테 소개시켜주겠어요. 젊어 보이겠다고 화장도 당시 20대들한테 유행하는 대로 따라하고 얼굴 여기저기 반짝이까지 뿌리는데 정말 누가 봐도 나이값 못한다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한 번은 대학생쯤 보이는 젊은 애들이 시누이를 보고 뒤에서 딱 봐도 30 훨씬 넘어 보이는데 젊어 보이느라 애쓴다고 빈정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어요. 종혁이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형님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어렵겠네요. 죄송하지만 형님이 제 가족이기 이전에 종혁이는 더 예전부터 제 가족이었고 친동생만큼 아끼는 애예요.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 종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매형 누나분이 학교 앞에서 전화하셨더라. 나 밥 사주고 싶어서 오셨다고 밥이랑 커피까지 사주셨어. 나 학교에 없었으면 허탕치고 가실 뻔했어. 일단 누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뭐? 진짜 네 학교 앞까지 찾아갔다고? 아니 진짜 그 인간은 어쩌면 좋니? 너 다시 만난다고 했어? 아니 그런 말은 안 하고 다음에 내가 대접해드린다고 했지. 그게 그 여자 수법이야. 나 정말 미치겠네. 너 다음에 만나지 마 절대로. 알았어? 근데 그러면 누나가 곤란한 거 아니야?
나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누나네 사돈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누나 많이 신경 쓰여? 네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여자 행동이 열받아서 그래. 어쨌든 저는 신우이를 경계하라고 종혁이한테 몇 번이고 말했죠. 제가 종혁이는 사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대체 뭐 때문에 나이를 훨씬 아래인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지 그 심리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 2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종혁이 여자친구 생겼더라? 아니 나한테 밥 얻어먹고 차 얻어먹고 영화도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올케네 집은 다 이딴 식으로 생겨먹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종혁이 곧 만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요. 걔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또래 중에 사귀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괜히 종혁이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말이 신우이한테 통할 리가 없죠. 신우이는 바로 종혁이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더니 자기 간본 거 아니냐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따졌다네요. 종혁이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누나 시댁분이어서 최대한 정중히 예의를 갖춘 것밖에 없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안 만났을 거예요. 오해하셨다면 죄송한데 저 진짜 누님한테 눈꽃마음도 마음이 없으니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나랑 영화는 보지 말았어야지. 그런 식으로 여지를 주고 나한테 치근대지는 말았어야지. 그렇게 종혁이한테 고래고래 악을 썼다는 말에 저는 열이 받아 바로 신우이를 찾아가서 따졌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이 제 아이디를 몰래 종혁이 미니홈피 다 보고 애 뒷조사하고 먼저 연락하고 만나러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종혁이 보고 치근덕겠다뇨.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우리 종혁이한테 쓴 돈이 아까우시면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우리 친정 식구들하고 엮이지 좀 마세요. 네? 니네 그 얼굴만 반반한 사촌놈이 날 가지고 논 거라고. 알아? 내가 걔 학교생활 못하게 아주 아작을 내놓을 거야. 두고 보라고. 니네 그 잘난 그 사촌놈이 학교에서 완전 파렴치한 놈으로 찍히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 뚜껑이 열려서 저도 모르게 신우이 뺨따기를 철썩 때려버렸어요. 그러기만 해. 그 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업도 하나 없고 맨날 동생네 와서 동생 와이프 물건이나 훔쳐가는 애 말을 누가 믿어? 내가 너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거든? 나는 뭐 정보통도 없는 줄 알아? 내가 그런 거 네가 만나는 남자들한테 다 까발려 줄까? 그 사람들 네가 드라마 준비하는 줄 알지? 그렇게 놀고 먹고 글 한 줄 안 쓰는데 무슨 드라마를 하니? 네가 우리 종혁이 건드리면 너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신우이는 너무 놀랐는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기 뺨만 만지며 있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오늘 자기 누나한테 손찌검했다고 문제 삼고 싶으면 나도 더는 안 참아. 바로 이혼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니네 누나 더 이상 선 넘지 못하게 하라고. 근데 넌 대체 니네 엄마랑 누나한테 왜 그렇게 말을 제대로 못해? 오늘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꺼내는 순간 나랑은 끝이야. 알았어?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 알았어. 이 일은 전적으로 누나 잘못인 줄 나도 아니까 화 풀어. 미안해. 그리고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길래 엿들을까 하다가 말았는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누나가 잘못한 거다. 제발 그러지 마라. 엄마도 그럴 거면 오지 마라. 그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은 제정신이 박혔구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한동안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잠잠했어요. 저도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생활이 돌아가나 싶었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같은 날 연차를 쓰고 쉬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뜻하지 않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바로 친엄마의 변호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사실 아빠와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그 후 지금의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거든요. 친엄마는 재혼을 해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와 언니 생일이나 명절하고 새해에는 꼬박꼬박 연락을 하셨지만
그 외에는 얼굴을 본 적도 없었죠. 그런 친엄마가 얼마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긴 했었어요. 그런데 친엄마한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의 재산을 저와 제 언니에게 전부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몇 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 곧 마무리될 겁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금 돌아가신 친엄마 생각에 가슴이 아파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모든 걸 다 듣고 있던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친엄마가 따로 있었고 그분이 자기한테 재산을 남기셨다는 거지? 유산 받는 거네. 와, 프랑스면 유로화인데 그게 다 우리 돈으로 얼마야? 지금 내 친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돈 이야기가 하고 싶어? 나는 중학생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못 본 엄마가 돌아가신 건데 유산 타령을 왜 자기가 하는데? 아니, 그냥 좀 놀라서 그렇지 뭐. 그랬구나. 친엄마 유산이 또 있었구나. 무슨 소리야? 친엄마 유산이 또 있었다니. 아니, 나는 그냥 자기네 친정만 생각했다 그 소리야. 라며 남편이 얼버무렸는데 저는 얼마 안 가서 그 인간의 꿍꿍이를 알게 됐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집 현관문이 다 열려 있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집안의 불빛과 사람들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걸 왜 누나가 갖는다는 거야? 말이 돼? 내 마누라 유산이니까 내 건데 엄마는 왜 무조건 누나 생각부터 해? 야, 너네는 둘이 벌잖아. 결혼도 해서 안정적인데 당장 큰돈이 뭐가 필요해? 니네 누나가 걱정이지. 가진 돈이라도 있어야 제가 좋다는 남자들 중 하나는 향수기한테 관심을 가질 거 아니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연히 내가 공들여 결혼해서 받아먹는 밥상인데 그걸 왜 누나를 주래? 성태 너 되게 웃긴다. 나 너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종혁인지 뭔지 그놈이 장난친 걸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사람 우습게 만들었잖아. 그거 생각하면 넌 나한테 100번도 더 사과해야 되고 할 말 없어야지. 그래, 네 누나 반 나눠주고 나머지는 엄마랑 네가 쓰자. 아씨, 그러면 덩어리가 자꾸 나뉘는데. 장인어른은 아직 정정하셔서 돌아가시려면 멀었고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나도 이 여자랑 결혼한 보람이 있지. 알고 보니 제가 친엄마한테서 받을 유산을 가지고 지들끼리 벌써 나누고 볶고 쥐지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제가 좋아서 저한테 잘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재산을 노리고 그랬다는 거니까요. 저희 친정이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열심히 모으신 걸로 노후 대책을 위해 사둔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곧 재개발되는 지역에 땅도 있었고요. 그게 탐이 나서 저한테 잘 보였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막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떠들더군요. 저는 뭐라고 하나 더 들어보자 싶었어요. 나 결혼할 때 그 정도 재산 갖고는 안 된다고 둘이 펄펄 뛰고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개친엄마 나타나 유산 생기니까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난리네. 나도 이번만은 양보 못하겠어. 얘가 웃기네? 야, 너 걔랑 결혼 날짜 잡고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소개팅하고 그러면서 간 본 거 내가 다 알거든? 엄마가 그러더라. 너 괜찮은 여자 있으면 갈아타려고 다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엄마는 너보다 나랑 더 친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돈 내놔. 그러니까 남편은 저와 결혼을 앞두고서도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여자가 있나 싶어 양다리도 아닌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집 식구들의 한결같은 음흉함에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더는 두고 볼 이유도 같이 살 이유도 없어진 거죠. 하긴 엄마랑 누나가 그 지경인데 혼자만 웬일로 제정신이다 했는데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 안에 들어서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자기야,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하지. 이렇게 살금살금. 언제 왔어? 지금 막 왔어? 오늘 더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왜? 네가 내가 받는 유산 가지고 누나랑 니네 엄마 주네 안 주네 하는 거랑 네가 결혼 날짜 잡고도 여자들 만나고 다녔다는 말 들었을까봐 그래? 나 다 들었어.
이렇게 문 열어놓고 들어주세요 하고 있는데 안 들리겠어? 앞집에서도 다 들었을걸? 나한테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돌아가신 건데 왜 아직 받지도 않은 내 유산을 네가 마음대로 네 것처럼 굴고 왜 니네 엄마랑 누나는 그걸 자기네한테 달라는 둥 그런 말을 해? 와, 나 진짜 앞집에 쪽팔려서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냐고 하지 않겠어? 홍성태, 넌 날 감쪽같이 속였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거랑 더 같이 살 수 있겠니? 니네 가족 이렇게 돈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의만 상하겠어. 네가 그랬지. 내가 너무 예민해서 너랑 니네 엄마 누나 사이 갈라놓는다고. 그러니까 너 니네 가족이랑 더 사이 나빠지기 전에 이혼하자. 그러자 남편은 아주 경기를 일으킨 것 마냥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더니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이혼이라니. 아무리 당장 화가 난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나 진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돈만 들어오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편해질까 해서 말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자기도 알잖아. 나처럼 자기 위해주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올케, 솔직히 나 올케한테 저번에 많이 섭섭했거든? 근데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나 성태 누나야.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했어? 윗사람 대접은 못 받을 망정 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못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맞다. 세학이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혼이라니. 넌 어떻게 시어른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할 수가 있니? 네가 좀 기분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참 섭섭하구나. 아, 네, 섭섭하셨어요. 형님은 윗사람 대접 못 받은 거 넘어가줘서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자기는 내가 다른 좋은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지금 단체로 저 좋은 말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들. 댁들 주제를 알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잘난 남자들한테나 찝적대고 대학원 다니는 순진한 남의 사촌동생까지 건드리려고 한 거. 우리야말로 그거 걸고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니 홍성태, 넌 뭐가 어쩌고 저째? 스트레스?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스트레스 타령해. 너 회사에서 평가 맨날 꼴찌라며. 그 회사 다니는 내 친구가 너 해도 해도 너무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나 진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었어. 이보세요. 홍성태 씨 어머니 자식 교육이나 잘 시키고 남의 집 자식한테 바른 말 하셔야지. 지 자식들은 이렇게 추잡스럽게 키워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요? 내가 진짜 멍청했던 건 맞네. 이딴 인간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혼이라는 걸 했으니. 너랑 결혼 안 한 그 여자들이 승자다. 이제 알아들었으면 다들 이 집에서 썩 꺼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사실 신혼집도 남편이 자기네 집이 요즘 힘들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 전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고 제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 다 치렀거든요. 그때도 남편이 자기랑 공동명의로 하자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네가 대출금 내주면 그때 바꾸겠다고 하고 제 이름으로 해놨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밀대를 집어들고 그 인간들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어요. 결국 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쫓겨났죠. 저는 그 인간들 신발에 옷가지까지 싹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바로 현관문을 잠그고 걸쇠까지 걸어버렸어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을 했나. 정말 한탄하고 또 한탄했어요. 그저 나한테 잘하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결과가 이런 거라니. 제 스스로가 수치스러웠고 너무 서럽기도 했어요. 사람을 못 알아본 제가 너무너무 바보 같았고요. 저한테 쫓겨난 시댁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더군요. 얘, 너 우리 사회가 이혼녀 받아줄 것 같아? 우리 성태 없으면 넌 완전 헌신짝이라고. 자기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사람 말 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줘. 진짜 자기 회사에 다 알릴까?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도 그렇고 종혁이도 그렇고 니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지랄이야. 저는 그 전화 내용들을 전부 녹음했고 그것도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다 쓸 거라고 경고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 놈은 저한테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미안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터지게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화가 나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했고 그 인간한테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됐던 저는 5년이 지나고서 재혼을 했죠. 뚝심 있고 성실한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잘생긴 아들도 하나 뒀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제 이야기도 다른 사연들처럼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줬길 바랄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